자, 바야흐로 크리에이터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 오늘 이 질문에 솔루션이 되어주실 분, 1인 미디어 스폰서 플랫폼 크리픽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자, 김영진 대표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영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네. 더운 날씨에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크리에이터 스폰서 플랫폼 크리픽을 서비스 중인 김영진입니다. 작년 3월부터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 달 정도 전에 베타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연기금에서 사업투자부서에 있었습니다. 약간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투자부서에 있다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역지사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김영진 대표님 모시도록 하고요. 저희 마포 F4행 근처에는 자주 오시는지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많이 왔었죠. 제가 그 학교를 여기 홍대를 나왔거든요. 홍대를 나왔기 때문에 홍대 미대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1% 그렇죠. 0.1%.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문에 건물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그 중고등학교 그 교문 같은 조그만 교문이 있었던 시절이고, 지금 가끔씩 이렇게 홍대 와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남의 학교 오는 느낌.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를 여기 이쪽에 다니셨으면 뭐 못해도 한 6, 7년은 여기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저기 뭐 대학원까지 여기서 다녔었어요. 대학원까지. 그러면 뭐 거의 10년을 네, 학교에. 그 대학원 마지막 학기는 저희가 또 그 해화동 쪽에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교수님을 따라서 또 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은 그쪽에서 다녔고 왔다 갔다 했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또 사직도 하나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크리에이트 섹터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김도현 PD님과 시선 작가님께 김영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크리픽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들 이제 MCN 업계에 발을 벗고 뛰어들려고 하는 찰나에 항상 그 사람들의 비전 속에는 잊혀져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한 현실이라서 외면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수익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크리에이터는 자기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수익성이라는 것도 그들이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담당을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크리에이터와 스폰서들을 매칭을 시켜줌으로써 안정적인 창작의 발판을 마련하고 MCN 세계의 중흥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고 많은 것을 감내하신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오늘? 오늘따라 오늘 멘트가 평소 조금 기셨어요. 네, 맞아요. 한 1.5배 정도는 더 기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라고 역설하신 거죠. 김도현 PD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시선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1.5배 더 긴 멘트 때문에 제가 할 말을 다 뺏긴 것 같은데 노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크리픽 그리고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노래가 한 곡이 떠올랐는데 떠올랐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최근에는 바비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도끼 씨가 불렀던 연결고리 연결고리 노래가 떠올랐는데 그 노래 가사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겉으로 방송에서 그런 부분을 대놓고 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잘 없단 말이죠. 근데 속으로는 다 그런 소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돈벌이에 대한 그런 소리들을 이제 듣고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해주시는 그런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말을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똑같은 걸 느끼고 있죠. 나도 지금 그래. 버벅거리는데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결고리. 네, 그렇죠. 연결고리라 소중한 연결고리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우리 두 분한테 소중한 분이시고 연결고리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평을 드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크리픽에 사실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거든요. 뭐 연결에 대한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뭐 속된 말로 나를 어필해 갖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스폰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뭐 다양한 어떤 채널이나 매체 그리고 어떤 방법론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데 이 두 분의 어떤 접점이 두 영역의 접점이 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그 존재 목표 자체가 크리에이터와 브랜드 간의 어떤 그 매칭, 그 서로 간의 뭐 이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크리픽의 존재 이유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다. 네. 되게 뭔가 너무 거창한가요? 네. 아니 되게 뭔가 좀 남다른 사명감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신데 우리 크리픽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크리픽 하면 못 떠오르세요? 저는 일단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왜냐면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요즘 한창 그 노래 중에 떴던 게 아 픽미업이라고 네.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픽 해서 크리에이터를 픽하겠다. 이제 그 의미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저희 플랫폼에 모시는 것도 픽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스폰서나 이쪽에서도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픽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명이 굉장히 직관적인데 그러면 그 직관적인 내용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자면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은 그 베타 서비스를 런칭한 게 한 달 정도 돼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기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준비한 기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제 런칭한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이거든요. 크리에이터 분들과 스폰서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분들과의 어떤 공감 그리고 저희의 진행하고자 하는 그 순수성, 진정성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참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을 합니다. 저희 크리픽에 어떤 뭐 소속이 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시고 어느 누구든지 크리에이터 분들이시라면 저희 플랫폼에 본인들의 가장 잘할 수 있는 본인들이 쓰시고 계시는 매체를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컨텐츠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을 이렇게 발휘해서 만드실 수 있는 그 컨텐츠의 내용 플러스 그 컨텐츠가 받을 수 있는 가치의 정량적인 측면인 그 협찬 금액까지도 크리에이터 분들이 직접 이렇게 올리실 수 있게 그렇게 오픈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폰서 쪽은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직접 크리에이터 분들을 컨텐츠에서 찾아보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컨텐츠에 가장 잘 맞는 스폰서를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매칭을 시켜드리는 그렇게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칭 시스템이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광고가 필요한 이들과 그리고 예. 이제 광고 유치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네. 연결을 해준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광고 대행사의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분들은 저희를 바라보시는 게 대행사로 이해를 하시는 초기에 이제 네, 네, 그렇죠.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 많으시고 구별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게 예, 그렇죠. 네. 또 이제 반대로 스폰서나 그 대행사 쪽에서는 저희를 일종의 그 매니지먼트 네. 로 이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플랫폼이 뭐 저희뿐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해 차원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장을 펼쳐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런 이해를 갖고 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것도 그래도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픈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양쪽이 서로가 열어놓고 이렇게 장이 펼쳐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을 이제 자판을 깔았는데 네. 좀 초기잖아요. 그래서 네. 반응이 조금씩 네.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뭐 기간이 아직 짧아가지고 뭐 폭발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관심을 보이고 이런 건 사실 아니고요.
저희 크리픽의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한 팀 한 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공감들을 많이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는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달여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팀들이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히셨고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업로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그 존재 가치가 사실은 크리에이터 분들의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에이터 분들의 참여가 없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플랫폼이 될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은 사실은 그분들이 실제로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스폰서를 매칭을 시켜드리는 거. 저희의 가장 큰 어떤 그 부분이죠.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맞춰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주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이 플랫폼의 가장 주된 고객은 크리에이터들일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협찬을 빨리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여기에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사실 그 상대 역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비 스폰서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예비 스폰서들의 반응은 무엇이고 또 그들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가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이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아마 이제 MCN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을 예. 한번 좀 해설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희가 그 서비스 런칭 전에도 스폰서분들하고도 이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것이며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들한테 어필이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얘기를 이제 나눠본 결과 지금도 네.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스폰서분들이 사실은 그 1인 미디어라든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약하세요. 네. 네, 그게 사실이고 과연 그게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실은 그런 게 있나요?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되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초기에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인 미디어나 MCN의 어떤 그 속된 말로 광고 시장, 네. 그 시장을 뭐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는 기존의 어떤 대행사분들이나 그 관련된 업체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대행사가 많이 있나 보네요. 예, 이제 기존 대행사들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다른 영역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시죠. 근데 네. 그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행사들도? 그렇죠. 네.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 어떤 지표로서의 어떤 답을 요구하는 스폰서분들을 이해시킨다든가, 뭐 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거는 사실인데, 근데 한 가지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지금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뭐 우리 속대 뭐 SNS 뭐 이런 매체라는 부분에 있어 갖고 파급 효과라든가 그쪽에서 이제 그분들이 결국에는 그쪽에서의 어떤 그 광고 홍보 뭐 브랜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넓혀가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세요. 단지 이게 크리에이터 그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이런 어떤 고민인 거지. 그리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라는 거지. 실제로 그런 매체로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스폰서분들이.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행사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그 메이저급의 스폰서 외에도 어떤 중소규모의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이 그 관심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건 분명히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저기 대행사분들이. 오늘 방송 느낌이 약간 창업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상담받는 기분을 네, 받고 있어서. 맞아요. 그러네요. 아니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네. 우리 김영지 대표님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스폰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네.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가 별 생각이 좀 잠겨가지고 크리픽 저기 영입 1순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네요. 오늘 벌써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가장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이 스폰서예요. 그래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인 플랫폼 뭐라 그래 서포트 시스템이라 그래야 하나 저도 지금 말이 꼬이는데 어떻게 표현한 게 가장 깔끔할까요? 저희 크리픽 서비스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크리에이터 스폰서 협찬 서비스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할까요? 네. 크리에이터와 서포터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 그렇죠. 네. 만남의 장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 네. 예. 여튼 뭐 그렇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아무튼 뭐 좋은 서비스라는 곳이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1인 방송을 막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좀 후원 모델이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죠. 우리 김영진 대표님 이 크리픽을 만드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원래 좀 하셨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연기금 쪽 그 투자 부서에 있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사실 하드한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직접 돈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드한 영역이고 그쪽에서 이제 했었던 일은 사실은 지금 뭐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이쪽 투자 영역은 아니었고요. 좀 더 하드한 뭐 빌딩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빌딩 투자. 뭐 그런 걸 투자를 하시는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 네. 뭐 벤처캐피탈 이런 분들은 이런 회사한테 이렇게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심사역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대를 나오셔서. 네. 근데 그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궁금합니다, 궁금해. 보통은 이제 그 같은 영역에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뭐 MBA 뭐 네. 기본적으로 경영이 뭐 그런 과 전공 관련 전공과를 하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미대생이 투자부서에 갔느냐? 그 뭐 말 못할 스토리도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최초 취업을 했었던 곳이 건설회사 기획실 쪽이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에서도 기획 파트, 거기서도 이제 뭐 개발 파트 뭐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투자부서까지 이제 경력직으로 이렇게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본성은 못 버린다고 굉장히 소프트한 일을 원래부터 좋아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미대를 선택해서 갔던 건데 그 부분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더 늦기 전에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꼭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뜻 맞는 파트너하고 같이 이제 크리픽을 만들게 된 겁니다. 되게 큰 결심을 하셨네. 그렇죠. 큰 네. 결심이다 못해. 거기에 또 남이 잘 되게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더 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후회는 없고요. 아, 좋죠. 후회는 없지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원래 대표님 성격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 못 하신 성격 같아요. 되게 그 왠지 무슨 아니 처음에 그 결정을 하실 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현업에 와서 이제 한 달 혹은 이제 베타 테스트 기간까지 해서 뭐 네. 1년 가까이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막상 여기 나와서 경험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 전과 후에 어떻게 뭐 좀 사고가 바뀌셨나요? 현실 인식이? 사실은 저희가 작년 3월에 파트너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번 피벗을 거쳤어요. 아, 피봇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서비스에서 방향이나 내지는 어떤 서비스의 방향 또는 어떤 개발의 어떤 형식 뭐 이런 여러 종류를 약간의 방향성을 달리해 갖고 다시 출시를 하는 거죠. 원래는 사실은 그 스폰서와 일반인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서비스를 진행했었는데 네. 많은 멘토분들과 주변의 이제 조언과 내부적인 판단으로서 좀 더 스폰서를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로 가야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누가 가장 그런 부분에 어떤 갈증을 느끼실까라는 부분에서 크리에이터라는 분들과의 어떤 사실 그 소스를 줬던 첫 번째는 제 처남이 그 아하 가족 분이 게이머 네. 프로 게이머였어요. 게이머예요? 예, 예. 오. 2주 연속 언급된 프로 게이머. 네, 그렇죠. 그래갖고 꽤 나름 뭐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꽤 유명한 게이머였었는데 그 게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잘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게임이었길래? 월탱이라고요. 월드 오브 탱크. 예, 예. 알고 있어요. 네. 한때 그래서 많이들 했죠. 게임도 못하는 저도 PC방에 처남한테 많이 끌려가서 되게 부럽다. 그래도 했었는데
이제 천암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첫 그걸 좀 풀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서비스 방향이 잡히고 이제 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끝에 예.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혹은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크리에이터 이제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는 그 명칭이 사실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인 미디어, 네. 창작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여러 그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총합적으로 그냥 크리에이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은 드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에이터 영역이 결코 예전부터 없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디자이너도 사실은 크리에이터 영역이었던 거고 많은 우리 실생활 주변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 크리에이티브 한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다루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크리에이터인데 지금 앞으로 사실은 그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은 미디어라는 어떤 매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며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발전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가고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어떤 그 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저희 크리픽이 존재할 거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이제 콘텐츠 시장 자체가 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한 역할을 좀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세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픽이 거기에다 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참 쉽지 않으셨는데. 주변 1차적으로 그 잘 모르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뭐 1인 미디어를 잘 모르시는 일반 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왜 잘 다니는 공통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직장 잘 다니다가 왜 탄탄대로 던지고 뭐 하고 있냐?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관계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라든가 어떤 뭐 콘텐츠 시장에 관계하신 분들하고는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그에 반대로 또 언짢게 보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예. 이런 좋은 서비스를 언짢게 볼 수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순수성이 조금은 그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뭐 질문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계약서를 써야 되냐, 크리픽과 내지는 뭐 소속이면 다른 데 활동을 못 하게 되느냐. MCN처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MCN 사업자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매니지먼트 회사 아니냐. 네. 그런 연락 많이 받는데 그렇게 소속돼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더 빨리 저희가 그 크리픽의 어떤 본질적인 서비스가 왜 플랫폼이고 오픈형인지를 빨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리픽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좀 등록된 컨텐츠도 있고 뭐 이 컨텐츠를 대해서 스폰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뭐 안내된 페이지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등록됐다는 스폰서라 그래야 하나? 아무튼 뭐 좀 연결된 스폰서나 크리에이터는 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시간은 길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길지는 않았는데 그 참여를 그 결정해주신 팀이 한 15팀 정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링크를 걸어서 업로드까지 하신 데는 한 6팀이 먼저 해주셨고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그게 업로드가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스폰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면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터와 스폰서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크리에이터 분들의 일차적인 이해와 공감 속에서 이거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콘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만 집중을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지난주 초
지난주 초부터 이제 스폰서 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9월 정도쯤이면은 그분들도 이제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필요하죠. 어떤 콘텐츠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통상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건 한 달 정도의 어떤 고민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 9월 정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좋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1순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있다가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크리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광고주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제 어떤 식의 컨텐츠를 생산을 하면 이제 광고주 분들과 이렇게 연결을 하기가 수월한지 혹은 이제 뭐 광고주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원하는 느낌의 원하는 이미지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굉장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이 여기에 등록을 하시고 올리시는 콘텐츠는 본인들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가장 제대로 된 기획을 뽑아낼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브랜드를 붙였을 경우에. 네. 그리고 스폰서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광고의 어떤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뭐 구독수라든가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좋아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이쪽 크리에이터 시장은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영역이고 컨텐츠 중심으로서 어떤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파워나 또 그 파워로서 얻어갈 수 있는 확산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 속에서 어떤 크리에이터를 선별을 하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스폰서분들이 크리에이터를 선택할 때 이제 단순히 구독수나 뭐 인기순으로만 보지 마시고 본인들의 브랜드나 가고자 하는 어떤 기획안에 대해서 가장 잘 맞는 크리에이터하고 그분들을 선택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과 잘 맞는 그런 팀을 셀렉해라 이렇게 좀 잘 고를 수 있는 좀 약간의 팁이 있을까요 앞으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를 이제 뭐 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10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면 카테고리에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행사라든가 여행의 어떤 도착점에 있는 뭐 펜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걸 알리고 싶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행 콘텐츠에 특화된 크리에이터 분들 그런 걸 가장 잘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가려운 부분을 가장 잘 긁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들의 카테고리와 맞는 크리에이터를 찾는 거 또 거기에 맞게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크리에이터 단위입니까 아니면 콘텐츠 단위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콘텐츠 단위입니다. 콘텐츠 단위. 그러니까 요런 콘텐츠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어필해서 받으시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스폰서가 얻을 수 있는 건 홍보 효과 이거 한 가지인 겁니까? 홍보 효과는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홍보 효과 기본 베이스하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원본 파일을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모든 콘텐츠와 브랜드가 연결이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콘텐츠에 브랜드의 콘텐츠가 얹혀져서 만들어진 거 외에도 구전 입소문이라는 게 또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거 뭐 그런 게 있겠죠. 저희는 어떤 컨셉으로 접근해요? 사실 저도 지금 얘기 듣다가 또 경청 모드로 가서 또 생각이 복잡해졌는데 이럴 땐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야겠죠? 크래픽의 김영진 대표님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듣고 싶은
답변이기도 해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제작자 입장은 아니잖아요. 네, MCN 시장은 어떤 것 같아요? 뭐 담론적인 이야기보다 그냥 소소하게 대표님만의 정의 네. 해주신다면? 그 지금까지의 어떤 느낌은 사실은 이제 뭐 MCN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틀 안에 지금 뭐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워낙 이제 많이 공론화돼서 얘기들이 나오고 계시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이게 아직은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너무 이렇게 산별적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좀 뭔가 맥이 하나 잡혀서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는 좀 그런 조금은 뭔가 태동 전 단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그 관계되신 분들 특히 크리에이터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 다 같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같이 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양적인 질적인 어떤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참여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게 뭐 론칭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여기에 올릴 수 있을 법한 새로운 형태의 콜라보들을 계속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콜라보도 가능하고 아니면 또 네.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아하니 네, 다른 이제 크리에이터들도 분명히 이 서비스 때문에 예. 새로운 형태의 도전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예. 벌써부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저희 뭐 크리픽 서비스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결국에는 만들어 주시는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네. 또 저희 역할은 그런 분들에게 스폰서를 매칭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역할이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주셔야 네.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같이 좀 열심히 해주시면 네. 좋네요. 네, 그렇게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가벼운 질문 좀 던져보죠.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님 계신가요? 혹 이런 답변은 좀 혹시 영업 방해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가벼운 질문입니까? 네. 저희 잘못 말하면 저희 지금 벌써 크리픽에 업로드해 주신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 그러실 수 있는데 네네. 저기 워낙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실력들이 워낙에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굉장히 존경하는 그 크리에이터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 궁금한데요? 궁금해. 아마 그 관계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우키 TV라고. 예. 배구키님 이제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배우키 선생님은 거의 3주 연속 언급되시네요. 거의 지분이 쓰신데요 이제 거의. 네. 네.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네, 자극이 맞아요. 되고 대단한 분입니다. 저런 분들이 결국엔 크리에이터 이 시장에 크리에이터계에 한 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다른 어떤 젊은 또는 지금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분들이 네. 이쪽으로 또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니 오늘 방송 나가시면 아시게 됩니다. 네. 그렇죠. 미팅 하자고 하실지 몰라요. 페북에서는 대화는 좀 했었어요. 그래요? 대화라만 하셨구나. 예. 앞으로 배국희 선생님 사진을 좀 갖고 와서 함께하고 있는 사진 출연으로 함께를. 제가 영상에 띄워놓을게요. 이게 좀 재밌어서 네. 참 어떻게 보면 백 선생님한테 저희가 제작 고문 네. 역을 해주고 계신데 세상 또 감사하네요. 자 우리 크래픽 사이트를 보면요 이미지가 큼직큼직한 게 되게 눈에 쏙 들어오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재 제작 과정에서 좀 신경 쓰시는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개발자와 같이 이제 고민하고 원칙적으로 가져갔던 거는 무조건 누가 봐도 쉬워야 된다. 쉬워야 한다. 쉽게 접근하고
쉽게 업무 등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비개발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자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쉽게 하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뭐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렇게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직도 안정화 단계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네. 수시간에 걸쳐서 아마 계속 좀 바뀔 겁니다. 저게 조금씩 바뀔 거고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저부터가 뭐 그쪽 출신이고 잘해서가 아니라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 네. 군더더기 없이 심플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고 고민 끝에 만드신 홈페이지인데 이용자분들이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시던가요? 일단은 그 내적인 부분에서는 오픈 플랫폼이라는 부분에서 좋게 보시는 게 있고요. 네. 이게 워낙에 좀 가려져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번 드러내놓고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차라리 이제 그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사이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썰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의외를 많이 듣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썰렁하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 기존의 포털처럼 꽉 차는 거에 맞아요, 익숙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UI 자체 면에서 근데 딱 있을 것만 있는 게 군더더기 없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단순하고 가볍고 그러니까 좀 쉽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 쉬움 속에 상당한 고민과 노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네. 만든 결과가 지금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서 엑기스죠, 엑기스. 엑기스 딱 좋은데. 그럼 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뭐 자기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여튼 뭐 어쨌든 이런 컨셉으로 계속 좀 밀고 나가실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군요. 자, 또 궁금한 게 약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자 많은 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크리픽의 수입 모델이 네.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네. 플랫폼이다 보니까 당연히 플랫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뭐 관리비 같은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많은 부담을 들여가지고 내지는 스폰서 분들한테 많은 부담을 들여갖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창작하시는 콘텐츠에 해당하는 그 협찬 목표액의 네. 15%를 지금 플랫폼 수수료로 하고 있고요. 음. 대부분의 그 수수료 비용은 저희가 이제 광고 홍보 쪽하고 영업 쪽 네. 그쪽에 그리고 그 양질의 어떤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쪽에다가 쓰게 됩니다 지금. 그쪽으로 다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뭔가 축적되는 게 있어야지. 일단은 네. 금수저신가? 전혀 아니고요. 숟가락으로 MCN 업계를 지탱해야 되는 입장. 그렇게 다 쓴다라는 의미보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프로티지 자체가 뭐 일반 금액에 비해서 뭐 크게 잡혀 있는 금액도 아니고 네. 이거는 저희가 플랫폼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그거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이거는 이 플랫폼 자체는 어느 정도 많은 크리에이터와 스폰서분들의 이해와 그분들이 그거를 갖고 갔을 때 그때의 어떤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될 거라고 봐요. 그 네. 수익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큰 재미를 볼 수 없는. 네, 계속 이제 컨텐츠와 그 매칭,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에 집중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아니, 해야 되는 게 맞고. 아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져가는 게 없어 버리면 네네, 이게 이 그렇죠. 중요한 서비스가 그 지속성을 잃어버릴까봐. 네. 왜냐면 김도현 PD는 집에 가서 올리셔야 하거든. 올려가야 되거든요. 올려야 됩니다. 저는. 근데 서비스 자체가 네. 이렇게 뭐 잘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어떤 그런 이렇게 뭐 금액이 발생되는 O2O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뭐 B2B 성격의 마켓플레이스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양쪽에 어떤 그게 그 좀 규모가 있어지기 전까지는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시간이 필요하실 거고 뭐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잘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벌써 오늘도 이제 방송을 슬슬 마무리 지을 시간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김영진 대표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인생의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인생의 목표요. 일단 제가 평생을 지향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 지향. 그러니까 누구나 어려운 학창 시절을 겪고 네. 누구나 힘든 시절을 겪고 사회생활하면서 다 힘들고 많이 이제 겪잖아요. 나름의 어떤 작업형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오늘이 곧 내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이 곧 내일이다.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오늘을 알차게 사는 게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에 집중하는 부분이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목표이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미래에 대한 목표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크리에이터 분들의 어떤 희망이 좀 되고 싶어요. 아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또 10대 분들이 직업군으로서의 크리에이터를 많이 희망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뭐 꼭 수익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일종의 어떤 뭐 등용문 뭐 내지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어떤 크리에이터 세계의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드는 크리픽을 좀 잘 만드는 게 좀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인플루언서 네. 뭐 브랜디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은 좀 성격은 틀린데 뭐 저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하고의 그런 어떤 팀하고의 뭐 대대강 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지 말란 법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들의 사실은 글로벌한 진출은 사실은 말이나 컨텐츠보다도 그 어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영역을 좀 진출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어떤 물론 거기에는 스폰서가 같이 움직일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큰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해외 진출하고 싶어하는 스폰서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그렇죠. 움직이는 거죠. 들어도 끝이 없는 네. 생각 이상으로 참 더 들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오늘 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좀 아쉽습니다. 자, 김도현 PD님, 시선 작가님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세터 방송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크리에이터와 또 MCN 생태계에 큰 도움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가웠다. 그리고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선 작가님 어떠셨어요? 한석봉 어머니가 너는 글씨를 쓰고 나는 떡을 써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도 너는 글씨를 쓰고 나는 널 지원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세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그런 경제적인 또 약간 심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크리픽이 그런 면에서 많은 역할을 앞으로 더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네. 흔히 나일 악어랑 악어새는 공생관계를 하죠. 네, 이들처럼 크리픽이랑 크리에이터들이 좋은 공생의 모델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수익 모델이 막연한 콘텐츠 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초대 응해주신 크리픽 김영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선 작가님, 김도현 PD님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